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뭐 저희야 매일 방송을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놀러 가면. 휴가 중이라서 약간 배신감이 좀 느껴지네요. 자,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네. 미안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 여부가 알려진 뒤에 그야말로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좀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요. 예. 강제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대표의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자가 아파트, 예.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자택,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의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예. 진행을 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막 개혁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한미 의원연맹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예. 미국에서 온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을 당한 셈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렸는데, 예.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면서 윤석열 씨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예. 범죄 혐의로는 이제 업무방해가 됩니다. 정당의 예. 선출 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가 돼 있었고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시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사실상 예. 그 중간 어떤 업무 처리를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대표가 수행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예. 받고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어저께 조사를 했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의 공범으로 이 일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혐의로 이제 적시된 게 눈에 띄는데, 근데 사실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피의자라는 신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름이 언급되는 맥락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이 일에 좀 깊이 개입된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25일에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입니다. 예.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씨 부부하고 같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사는 굉장히 좀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함성득 교수가 또 이제 명태균 씨하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현 뭐 개혁신당 대표와 이러저러하게 이제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랑 함성득 교수가 나눴었던 메시지 중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 2022년 4월 28일입니다. 예. 함성득 교수한테 명태균 씨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수,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한테 보낸 문자를 함성득 교수한테 공유를 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적었고, 그리고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 명태균이다. 여기서 이제 공관위원장은 이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에 앉자마자 윤 의원이 얼굴을 확 바꾸니 황망하다. 사모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그 공천을 방해하고 있는 게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걸 함성득 교수한테 보냈더니 함성득 교수가 알겠어요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의 공천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대체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맥락,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된다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뭐 물증이 조금 확보가 되면 이준석 대표를 직접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순은 그 당시 당 대표였던, 그러니까 이제 공천장에 최종 서명을 했었던 이준석 대표로 향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출석 일자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특검팀이 어느 정도로 증거 확보를 했을지가 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반응은 뭔가요?
오늘 아침에 네. 이제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의 집 앞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때 네. 이제 진행자가 압수수색 들어왔다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 특검이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전당대회가 끝나서 오늘 지도부가 새로운 운영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행범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예. 몇 가지 좀 포인트는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시 공관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예. 수사가 흘러가는 게 순서상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의 적시성으로 따져보자면 사실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효과적인 수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타이밍에 이제 압수수색이 네. 된 거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 가장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반박에도 어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없군요. 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예.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개혁신당 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예. 있습니다만 뭐 현행범도 아니고 압수수색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행범이면 예. 그 자리에 체포를 하죠.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수사를 지켜볼 만하겠군요. 예. 자, 윤상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예.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완전히 바꾼 거죠 지금. 네, 어제 특검 조사에서 상당히 좀 밀도 있는 증언들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오늘 좀 소개가 예. 됐는데 윤석열 씨로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예. 2022년 5월 9일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5월 9일이면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네. 그래서 뭐 김영선이는 그거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었던 그 통화 녹취가 이뤄진 오전 그 시간대 이후에 거의 곧바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를 한 걸로 보이는 네. 뭐 그런 맥락입니다. 이거를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씨한테서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뭐 그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허용한 적이 없다. 부인해 이런-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 국회에서는 예. 이제 그렇게 부인했었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어제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씨한테서 공천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시기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뭐 그런 예.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2020년 5월 9일에 오전에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냐면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녹취들이. 예. 그러고 나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었던 수순대로 일이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씨한테 이제 통화를 하던 그 무렵에 그 동안에는 뭐 개입하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예. 영향력을 따로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을 해왔었는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위력에 의해서 업무 방해를 시행한 주범이고 네.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준석 당시 대표 뭐 이런 인물들이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한 네. 공범으로 피의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검 조사에서 추가로 윤상현 의원이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다. 네. 장제원 의원도 전화를 해가지고 공천 관련 부탁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예. 이런 진술을 특검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방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이 공천에 개입을 하고 예. 공관위원장한테도 직접 연락을 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공천을 주물럭댔다라고도 예.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어떤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술술 불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제 그 맥락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그 공천 농단을 예. 자기가 주도했다고 하면 죄형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준석 당시 대표나 뭐 당시 이제 대통령 당선인한테 책임을 미루는 쪽이 본인한테 이제 수사로서는 이제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한 14시간 정도 특검이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내밀었었던 증거의 내용들이 좀 부인하기 어려운 뭐 그런 예. 것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씨하고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예. 그냥 통화 내용만 확인해봐도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부인이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내밀었을 때 본인 입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오늘 뭐 보도가 소개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천에는 개입을 안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전화는 받았지만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김영선을 공천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그게 나중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네.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순으로 봤을 때는 해명인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뭐 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이제 해명하는 걸 겁니다. 예. 다만 특검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뭐 각 증인들의 증언 외에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공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뭐 자료들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자료들로 이제 추가 검증을 해봤을 때 맥락을 좀 잡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정황이 보입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작성됐던 메모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에 확보가 됐었다라고 네. 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종류의 범죄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화제가 많이 됐던 건 김건희 씨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네. 친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난 25일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곳들에 이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때는 정확하게 어디 갔었는지까지는 이제 목적까지 연결해서 이제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씨의 예. 인척의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주말간에 좀 상세하게 알려진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김모 씨의 장모 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의 집에 있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예.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김건희 씨 쪽에서 이 이른바 고가 목걸이를 두고 예. 기존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진술서 냈던 걸 보니까 이거 다 모조품이고 내가 직접 구매를 했던 건데 잃어버렸다. 예.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명을 한 적이 없다. 그 목걸이들과 장신구들은 직접 구매를 했고 모조품이라서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찾으면 제출하겠다. 예. 이렇게 진술서에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진술서를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예. 대통령 배우자가 국제회의의 공식석상에 나갈 때 이른바 짝퉁을 하고 갔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걸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확보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걸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그 네. 목걸이를 특검에서는 이제 검증 작업에 들어갔고요. 예. 아마 전문가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부는 밝혀내는 게 그럼 뭐 그렇게 금방 나오겠죠. 어렵지 예. 않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게 될 겁니다. 김건희 씨 말대로 이게 모조품이라면 예. 굳이 모조품을 자기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오빠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오빠의 장모가 보관한다라는 이제 기괴한 상황이 예, 되는 멀리 겁니다. 갔습니다. 예. 왜 하필 오빠의 장모냐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굳이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오빠 집에 숨기면은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 이제 김진우 씨 같은 경우도 여러 혐의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김진우 씨 집에 숨겼을 때는 이제 들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을 수 있지만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어머니 집에 숨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돈에 해당하는 김진우 씨의 장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 목걸이가 실제로 모조품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진품이라면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좀 기괴한 예.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어디 갔는지 모를 목걸이가 돌고 돌아서 오빠 장모 집에 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돈집에 맡겨놓은 목걸이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명품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신발이 샤넬 신발, 예. 굉장히 좀 비싼 샤넬 신발이 여러 켤레가 나왔는데 12켤레가 신발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던 특검 수사관들이 그 신발들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신발 사이즈가 공교롭게도 260mm 예.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알려져 있던 김건희 씨 관련된 신발 사이즈는 이제 250mm였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유경옥 전 행정관이 통일교 쪽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샤넬백을 신발 등등과 이제 바꿔왔는데 그때 바꿨던 신발의 사이즈가 250mm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보관하고 있는 신발하고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른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쪽이 진짜냐? 뭐 김건희 씨한테 이제 신발을 신겨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신데렐라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250mm든 260mm든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영수증에 따라서 뭐 이게 이제 물건이 오간 정황이 있고 김건희 씨 이제 신발장에서 발견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입수된 건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맞춰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개적인 얘기지만 여자 발치고는 정말 크군요. 250 이상도 찾기 어려운데 250, 60이 막 나온다는 게요. 네,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여성 그 중년 여성치고는 이제 키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됐군요. 네, 12.3 불법 개헌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이제 주무장관이었다라는 점을 특검에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뭐 기존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계엄 실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관급 인사는 일단 국방부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을 통할하고 소방청 같은 이제 주요 기관들을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두 명의 장관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엄 당시에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던 혐의. 아마도 이 지시는 윤석열 씨의 직접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엄 사무와 관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사실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 실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모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청을 동시에 지휘하면서 사실상 내란 당시에 중요 임무를 수행한 핵심 장관급 인사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이제 특검이 파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31일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